와우, 네. 지금 보시는 게 그 국경에 그 담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은혜입니다. 저는 티juana를 지나서 엔세나다까지 멕시코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풍경이 그 티juana 해변가에서 멕시코 사람들이 그 청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80년대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면 요즘도 하시죠? 그 플러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주스면서 운동하는 거. 예, 보면서 멕시코가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이 사람들이 안 치운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갔었는데, 티juana만 해도 워낙 관광지여서 그런지 그 해변가를 깨끗하게 네, 스포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실란초라든지 라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가려면 현지인들 줄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차를 세우고 들어가 봤죠. 이런 데는 현지인 맛집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띠아를 구우면서 아침을 주는데요. 제가 아까 먹은 그 아침이 와우, 그 곱창 스프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제가 곱창국수 되게 유명한 집도 그 대만에서 먹어보고 했는데 저한테는 이 멕시코 곱창 스프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셨던 거는 그 일본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 무인으로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돈을 내시게 돼 있는데, 멕시코는 직접 거기서 사람이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갔어야 되는데요. 사실 멕시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할 말이 많은데, 사실 보시면서 왜 제가 그 산호세 아파트 뒤로는 여행에 대한 비교가 없나, 혹시 궁금한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뒤로도 열심히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멕시코 국경 넘어가면서도 그 생생한 모습을 찍으면서 넘어갔었고요. 열심히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뭐 팔로알토며 그 LA며 다 열심히 했는데요. 그 멕시코에서 저의 개인적인 실수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뒤에 여행 비디오들을 싹 다 날렸습니다.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멕시코니까 더더욱 어디 가서 이거 뭐 복구해주세요 할 수도 없고, 스페니쉬를 못하니까요. 저는 2층에 바다를 볼까 해서 올라갔는데, 오신다면 1층 저 끝에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저 자리 이미 다른 분이 앉아서. 짧은 게, 네. 이 짧은 클립들은 남아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찍은 긴 클립, 그 비디오들이 다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진하고 이렇게 짧은 클립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네. 이렇게 짧게 밖에 못 보여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일단 멕시코에 대한 저는 제 이번 여행이 제가 계획을 하고 내려왔던 여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제 유튜브가 이렇게 갈 거라는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랬는데 내려오면서 원래는 그랜드 캐년 쪽으로 갈 거였는데 날씨가 나빠지면서 이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무튼 샌디에고도 갈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이메일을 하셨어요. 너 어디 있니? 뭐 하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 샌프란시스코인데 샌디에고로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때 고민을 했던 이유는 샌디에고 있는 친구한테 내가 갈까 말까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 친구가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카톡을 읽고 읽지 않아서, 근데 그 친구는 뭐 흔하게 그래요. 잘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친구가 읽으면 저는 내려가는 거고 안 읽으면 나는 안 가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셔서 너 왜 카톡 안 보니? 해가지고 바로 그 친구 연락이 와서 너 당연히 내려와야지 무슨 소리냐고 해서 샌디에고에 가서 샌디에고에서 있으면서 이제 LA로 가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샌디에고까지 갈 때만 해도 멕시코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자 혼자 하는 차박이잖아요. 그리고 멕시코를 차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라는 데는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선버드라고 하거든요. 겨울에 이제 캐나다가 춥거나 비가 많이 오니까 겨울에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멕시코를 내려가서 멕시코에서 살다가 내지는 뭐 아리조나라든지 미국 남부 쪽에서 살다가 겨울 지나고 다시 그 캐나다로 돌아와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가 엔세나다에 있는 추천을 받았던 식당이었는데요. 맛있었어요. 예. 그리고 식당도 되게 예쁘게 꾸며놨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바하 캘리포니아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한국 분들께는 바하 캘리포니아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샌디에고 밑으로 해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도시가 티juana고요. 티juana는 사실 삼성전자가 거기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도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엔세나다라는 도시로 해가지고 그 옆에 반도로 빠지는 그 반도가 바하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캘리포니아 그쪽 해변가 도시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순박하고 다들 착하고 정말 물가도 저렴하고 정말 진정한 멕시코를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유튜브 구독자라면서 어느 분이 댓글을 주세요. 그러면서 시애틀에 살고 계신 여자분인데 자기도 차박을 좋아하니 저랑 통화하고 싶으시다고 연락하고 싶다고 차 한잔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께 이제 카톡 아이디를 드리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시애틀 사시는군요, 차박하시는군요 하면서 막 차박 얘기를 하다가 제가 멕시코 갈까 말까 고민입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제가 티juana에 5년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티juana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지 말아야 되나요 했더니, 그런데 티juana 말고 그 바닷가 쪽 해변 마을들이 너무 예쁜 데가 많으니까 그럼 당신이 어디를 추천하는지를 다 리스트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고 싶으면 글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또 뭐냐면 이 안토니오 보르동, 이 남자분의 그 넷플릭스를 보면서 제가 이 남자분이 정말 매력적이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정말 여행하시면서 맛있는 걸 드셨던 그런 셰프분인데 그분이 추천하신 그 스트리트 음식이 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분이 추천하신 스트리트 음식 먹어본 게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을 빼고는요. 이분이 광장시장도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를 너무너무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도 사실은 멕시코를 갔습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티juana 시내는 위험하니까 그쪽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막 하시는데 이거는 멕시코로 가라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서 정말 이 굴 너무 맛있었어요. 예. 제가 정말 굴을 좋아해서 한국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서산 강굴입니다. 예. 겨울 되면 그 종로에 있는 그 식당에서 서산 강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동안의 스팟 중에서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서산 강굴도 정말 맛있고 멕시코에서 드시는 굴은 또 멕시코 특유의 소스와 그 라임 주스랑 해가지고 바람은 많이 불지만 예. 그리고는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캠핑장에 와서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제가 다른 데서 엔세나다에서도 라브팔포 아무튼 물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곳인데, 아침에 제가 실수로 만들어놨던 비디오랑 찍어놨던 모든 비디오 파일들을 날렸습니다. 네. 그리고는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이 비디오도 올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뷰는 끝내줍니다.
멕시코 여행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이 일단 다 했습니다. 너무 맛있었고요. 저는 이거 먹으러 다시 내려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신 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셨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냉정해지시는 겁니다. 였습니다. 나중에 김주환 교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주님 안에서 했던 것이 저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마음 근력 훈련이었습니다.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전전두피질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자 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의 개념을 빌리자면 합리적인 천천히 생각하기를 하는 기관인데요. 끈기와 과제 지속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기도 하며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생존이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천천히 생각하기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전전두피질은 기능을 멈춘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도 이 책에서도 그랬고 다른 책에서도 참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이렇게 오랜 삶을 지속을 하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뇌에는 여전히 원시 시대 때 그 뇌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편도체나 전전두피질의 그 문제인데요. 원시 시대에는 어떤 위협이 오면 이걸 몸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뭐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맹수에게 말 잡혀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생각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은 무조건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전전두피질을 기능을 멈추고 빨리 몸을 움직여서 도망을 간다거나 뭐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런 위험을 받을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가 그렇게 발달이 안 돼서 어떤 위험이 오면 여전히 뇌는 이거 내 생명에 문제가 있는 위험이구나 해서는 편도체를 막 활성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그 기능을 멈춰버린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 오빠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그런 책을 읽거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주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될 때마다 일단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하면서 우선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게 존스 홉킨스 의대 수학과 교수님인 진하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강조하시는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거였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전화 주셔서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통화하시는 분들께도 먼저 일단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으세요 하면서 함께 천천히 호흡을 해보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먼저 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차분해지시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신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고 죽을 만큼 힘드시다면 일단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시면서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예, 편도체는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서 천천히 생각하기를 해보시길.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시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명상이라든지 어떤 뭐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해 놓으시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게 뭐 단지 배우자의 외도 이런 거 말고도요. 사실 저는 이 훈련이 돼 있어서 여행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뭐 특히 차박 여행 이런 거는 순간 겁이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사고가 난다라든지 정말 삶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패닉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여행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저를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하고 차분히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좀 냉정하게, 예, 사태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해가는 편인데요. 제가 그 연습을 평소에 해놨기 때문에 이런 여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혼자 여행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그런 평소에 훈련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멕시코 여행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